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유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화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평택시 전반에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기능과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와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까지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시민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6기소의 민간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남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산후 환경이 열악한 서부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및 이용료의 감면,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 전반에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부 지역에 소재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동률이 57%로 민간 산후조리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영윤 미래첨단 산업과장입니다. 박찬왕 스마트 도시과장입니다.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365호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에 발의된 조례안은 유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 기능과 이용료 등 각종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출생아 수가 매년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자료 보니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6개소가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서부에 지금 안중 쪽에 있는 지금 가동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유 뭐
네,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서부 지역의 그 출생자 수를 보면 네. 연 545명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그 서부 지역에서 그 산후조리원이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100%를 가동하더라도 한 1년에 16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이제 한 50% 수준밖에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서부 지역에 있는 시설이 지금 그 산모들의 어떤 그 필요성을 이제 여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서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이용률 또한 이제 낮아지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에서 이렇게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설이 좀 열악해서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판단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545명 이제 출생아 수가 22년도에 이렇게 되는데 그럼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이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남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이나. 인근의 화성, 향남 이런 등지로 지금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설립이 되면 이제 이쪽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여기 보면 그 별표의 그 이용료 보면 1주, 2주 이렇게 돼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6박 7일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지금 다른 민간 같은 경우는 보통 9박 10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이제 운영 실태를 보면 대부분 2주 정도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네.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만 요행을 하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일주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선택사항으로 예. 그런 것 그 지금 이 민간에서 하는 산후조리원들 보니까 9박 10일 뭐 이렇게 또 2주 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조례 그 6조죠. 위탁 운영 쪽에 위탁 운영 쪽에 이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를 명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의료기관하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면 그냥 다 이렇게 지역 제한이 없고 그냥 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의료 근데- 기관이면 가능합니다. 이게 그 그래도 평택시 소재에 있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다른 이제 조례들도 보면 이제 그 지역 제한을 좀 둔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평가 과정에서 이제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좀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조례에서 이제 지역을 제한하는 부분은 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조례에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용료 제 7조에 보면 이제 이용료가 이렇게 되는데 이 감면 규정이 지금 여기 8조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시장 이용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예?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그 7조에 이 이용료 이쪽에다가 이걸 명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의원님 의견과 관련해서는 그 감면 조항을 네. 그 이용료에 포함을 해도 이제 포함을 하면 오히려 이제 이용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조례를 쉽게 예.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기 그 이제 서부 지역을 이제 처음 스타트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남부나 북부 쪽에도 좀 향후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남부는 충분히 이제 그 민간 시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북부의 경우에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구가 늘고 있어서 민간에서도 충분히 개원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이제 서부만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런 뭐랄까 그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좀 그런 시골 뭐 그런 노 뭐 뭐라 그러지 시골 이런 데를 우선으로 했다, 그죠? 서부 쪽이 아무래도 그런 게 열악하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그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 서부 지역이 의료나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취약 지역. 네,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고 판단을 해서요. 서부 지역이 저희가 검토한 서부 지역을 우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취약 같습니다.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했다. 지금 저기 이 북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군데뿐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 출생아 수를 보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현재도 지금 꽤 800명인가요? 아까 833명 정도 2020년 출생을 했고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출생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쪽은 민간에서 사업을 할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능성이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해서 네. 이제 민간의 어떤 산후조리원 개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고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검토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출산 뭐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공공에서 이 산후조리원을 좀 계속 추가를 해서 그 이 취약계층이나 또 어려운 분들이 이게 좀 저렴한 비용에 좋은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향후에 여기 지금 서부 쪽에 지금 먼저 하는 것을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가 서부 산모만 쓸 수 있는 거 아니면 평택시 전체 산모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산모가? 네, 평택시 전체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 남부에서도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나무가 꽉 찼다거나 그러면은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가는데 지금 여기 이용률에 대해서 보면은 남부 같은 경우는 예일 퀸하우스가 41%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동률이. 그 다음에 안중이 57%예요. 근데 네. 이게 가격 차가 제가 보면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닌데 그 지금 안중에 있는 데를 많이 가지 않는 이유가 시설이 안 좋아서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보시긴 했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좋고 그렇다면 이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이 하는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또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서부 지역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부 지역에서도 합정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동률이 네. 이제 충분히 차지 않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수요가 없어서 그 가동률이 안 찬다기보다는 네네. 그 어떤 여건 환경이 좀 환경이 좋지 안 않아서 이렇게 차지 않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15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 사실 서부의 출생아를 또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는데 이제 공공이 좀 앞장서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서부 지역에도 인구가 이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이후로는 이제 민간의 이제 투자도
산후조리원 개원도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네. 그리고 또 이제 추세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추세다 보니까 민간 돈 쉽게 여기에 이제 개원을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저희 이제 공공에서 먼저 이제 여건을 좀 마련해주고 그리고 물론 여기가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 차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다 소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민간에서도 이제 충분히 개원할 수 있는 여건은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거지. 네. 대비 차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의외로 안중이 그 산업권이 많아 젊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인구가 그렇게 그거에 비해서 막 느는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지금 인구 분포를 보면 네. 남부가 가장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북부가 많고 좀 서부는 좀 적은 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생아 수도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데 근데 이제 인구 비율로 보면 출생아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수준에 있습니다. 있다. 네. 우리가 인구가 이쪽이 많다 보니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무튼 뭐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고 잘 준비는 하셨는데 그 민간인 그게 좀 저는 좀 신경은 쓰이고요. 그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현실적 경쟁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좀 그건 신경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이 책정을 한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상한선 그 이용료 상한선 산출 기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상한선 252만 원 기준해서 요 적자 보전이 필요한 금액으로 이용 금액이 낮아질수록에 대한 부분, 그치. 네, 그런 것 감안을 하고 전국 평균에 대한 부분 민간이라던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공공 그 산후조리원 그 이용 금액하고 같이 맞춰서 평균 단가를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일단 민간이냐 하는 것보다는 몇 프로 정도 싼 건가요, 이게? 이게 전국 평균이 민간 326만 원 정도 하고 있고, 2주에? 예. 응. 그리고 지금 공공이 171만 원 171만 원. 평균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확실히 그 부담은 금액대인데. 덜어주는 거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모들이 현재 어느 정도 니즈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좀 고가의 산후조리를 원하시는 산모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공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그 평균적인 단가는 맞춰서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치. 그 부분을 감안한 이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고가여도 안 되고 적정선을 잘 맞추려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또 예산 대비 적자 보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맞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는 대비책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조례도 필요해서 했는데 어쨌든 민간인들이 신경 쓰이는 건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태아 등의 출산의 경우에는 늘어난 영아 한 명당 이용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이거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과장님? 그 다태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산을 한 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네. 쌍둥이나 네네. 뭐 새쌍둥이가 있을 아, 경우 네네.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30% 더 정도만 할인한다. 네, 아니 30%만 받겠다는 의미. 30%만 받는다 오히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다자녀 출산에 대해서 저희가 장려하는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다자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우대를 하겠다라는 좀 방향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태아지. 예. 다전이는 또 다르다고 아까 네네. 그랬으니까. 아 다태아일 경우에는 30% 해는 금액을 추가한다 이거죠 그냥 네. 그 금액에서. 아무튼 꼼꼼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운영을 이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설 수준이 어느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시설 수준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다 퀄리티가 높아가지고
혹여 해놓고 안 간다거나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가격 대비 아 정말 준비 잘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 있으신 의원님, 이종원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조례 제8조 이용 대상 등 2항에 보면 시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자기본법 제15조의 17 2항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시 감면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 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 우선 이용 여부 등 설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모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2를 보면 감면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고 또 우선 이용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도 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분들의 우선 이용에 대한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공공에서 좀 책임감을 갖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전문적인 그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기관에 위탁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사용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취약계층이나 저희가 이용료를 감면해야 될 대상들에게는 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어야 되지 않을까. 취약계층이나 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공에서 놓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산원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목적에 조금은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용료의 감면과 함께 그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요 조문을 살펴보면요, 그 이용 대상에 이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해서 1항과 1호와 2호가 있는데요. 2호 별표가 보면 그 별표에 그 취약계층이라든가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용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조항을 봐도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취약계층은 또 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 이용권과 그다음에 이용료도 감면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별도의 시행 규칙이나 이런 거 없이 그 우선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으로 좀 담아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동시에 이용하게 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는 더 명확하게 좀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고 의원입니다. 제8조 이용 대상 경기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경기도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확대되어 이게 있는 경기도 건가요?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운영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70%, 저희 시가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기도의 이제 방침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수용할 부분이 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 네. 답변 드리면 이 감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상에 대한 부분을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있었고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도비 지원 매칭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이제 검토를 이제 심도 있게 했는데 특정 두 군데 정도 포천이라든지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꼭 집어서
자체적인 시, 본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택시, 해당 시, 해당 시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긴 했지만 강제적으로 딱 우리 시만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명시를 하지는 않고 하게 할 수 있다.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그 외에는 그 경기도의 사업비를 사용하는 이유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자 이런 식으로만 했다라는 내용으로 최종적으로는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이제 상임위에서 나중에 저희 이제 의견 조율을 할 때 한 번 더 논의를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일단 이렇게 담았는데요. 어쨌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네. 그리고 이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 거죠. 네, 이 부분도 고민이 그 다음으로 많았던 부분입니다. 네. 거주 기간에 대한 것을 1년으로 할 건지 6개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제한을 고민. 둘 것인가, 그리고 임신에 대한 기간, 그리고 출산 과정에 대한 기간이 10개월이라는 그렇죠. 부분, 그리고 임신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도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임신 출산 지원에 대한 다른 정책에 대한 부분들, 사업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켜서 이 부분도 함께 동일하게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유연성을 두고 지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은 좀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함께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제 우리만의 어떤 이제 특성을 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좀 악용하는 사례, 물론 그런 시민분들이 많다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일부 제한을 뒀고, 그렇지만 만삭의 상태에서 왔고 뭐 이런 부분까지 좀 섬세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다 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혹은 여기서 근무를 하는 경우 혹은 산모가 이 평택시에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경기도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고 평택시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안정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방향성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된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공시설을 이용을 하거나 평택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 조례마다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1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6개월로 이제 규정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좀 질문이었고요. 유정화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에 이제 사례로 보면 이제 임신 3개월 차에 주소를 옮겨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개월 차에 아이 가졌어요. 임신 3개월 안에만 주소를 옮기면 이걸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주민등록을 옮겨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을 갖는 것이 소수이실 수 있고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분이 이제 그 홀로 와서 주소를 이렇게 삼성 근로자나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남편분이 혼자 이제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도 이제 함께 이사 와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이런 혜택. 이게 어떻게 보면 문을 넓히는 것일 수도 있고 악용 사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이 좀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3항에 임신 그 제한할 수 있다.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하고 1호 임신 중인 사람 또는 산모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는 임신 중인 임신부 그리고 산모 그러니까 합쳐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의심이 되거나 발생했다고 확정이 된 경우는 이분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전염병이나 감염성에 의해서 다른 산모나 산부에게, 그러니까
임신부는 임신 중인 상태인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지칭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임신 중인 사람 또는 산모나 영유아에게 감염시킬 수 있거나 이제 확정이 되었을 감염시킬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공공의 그러니까 다 같이 다중이용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허가가 그 사용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조항인 것이죠.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 이제 함께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이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네. 갈라야 될 것 이건 같아서 좀 정리가 필요한 내용 같고 그러니까는 이용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제 그 산모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산모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라도 여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출입을 제한할 것인지 보호자까지. 뭐 이런 것의 의미인지 기본적으로 좀, 이제 여쭙고 싶어요. 산후조리원은 모자동실이라고 해서 남편분과 산모 이렇게 두 분이서 이용을 하시는 경우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고민은 따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 2번에 그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2인 이상, 2자녀 이상으로 보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게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로 볼 것인지 그럼 셋째 자녀면은 현재 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세 번째 아이를 낳은 산모로 규정을 하면은 다른 규정과는 동일하게 두 아이를 가진 부모님도 다자녀로 본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게 그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서 그 출산 축하금하고 출산 지원금은 1년 기간 동안의 그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현재 지금 저희 평택시의 그 사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외에 저희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임산부 등록 당시에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그 중간 단계인 6개월이라는 그리고 임신 기간과 출산 기간을 반영한 10개월 그 사이에 6개월이라는 것을 반영한 기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약은 어떻게 하죠? 언제 합니까? 언제 할 수 있죠? 그 공공산후조리원이나 민간 산후조리원의 그 사례를 보면 그 임신한 상태에서 네. 예정일 2, 3개월 전부터 예약을 진행을 그러니까 하고 제가 있습니다. 좀 그 지금 의아한 게 뭐냐면 제가 저만 이해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8조 1항에 보면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9시에 문을 여는데 100명이 와요. 근데 그 안에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별이 될 수 있어요. 예약이 근데 다 달라요, 날짜가. 그런데 우선하여 사용한다는 의미가 유정아 의원님이 마이크를 돌린 거 보니까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제 이 부분이 조례의 명시를 명확하게 하기가 좀 굳이 이걸 조례에 담기는 좀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네. 이것은 시행규칙이나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면 저희 소풍정원이나 캠핑장 같이 정해진 날짜에 추천 방식으로 하고 우선 그 순위의 그렇죠. 배정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엄마들 그 산모들 사이에서는 추첨일을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는 그런 상황에 오픈일이 되면 신청일이 되면 수요자가 많이 몰리는 상황까지도 이르는 상황이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운영이 되면서 많이 고민이 그러니까 필요한 유정아 의원님 상황입니다. 말씀은 예를 들면은 2024년 5월에 출생 예정인 분들이 3개월 전에 이 예약일이 같은 시간대에 같이 예약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사례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2개월인 2개월, 3개월 전이면 3개월 이렇게 예약을 시작을 하면 네. 바로 마감이 다 찹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지금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서부에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현상을 이 경기도 지원사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린 거는 지금 평택시 전체예요. 우선화할 수 있는 건 평택시의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자들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이게 만약에 5월 달 거를 2월 달에 오픈을 해요. 그러면 뭐 몇 시간 만에 마감이 된다고 치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분들만 다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실질적으로 서부 분들이 우선될 수가 없어요. 평택시에 진위에 사시는 분, 뭐 동작동에 사시는 분 중에 지금 여기에서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먼저 차게 됩니다.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선 대상자와 감면 이 부분으로 한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고민을 하고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좀 우리 뭐 상임위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 이제 시민 자문단이라고 한 현장에 계신 분들 또 다른 이런 예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 규칙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해당 부서와도 많은 검토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전에 필요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좀 담고 그렇게 왜냐하면 진행하려고 이게 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냐면요. 그 평택이 지금 예를 들면 북부, 서부, 남부로 뭐 잠정 저희는 나눠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서부가 취약하니까 서부를 하면서 이 조례는 타시는 저희 같은 시 구조가 아닌 거예요. 예. 강릉시 뭐 이런 데는 저희 같은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강릉 시민분들에 대한 그게 동일한 거야. 권역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례들의 모습들이 우리로 오면서 저희는 일단 기본 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고민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번역에 대한 일부 번역에 대한 이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공공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된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다음의 것들이 오면서 이게 밀려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여기서 뭐 논의해서 결론 낼 거 아니니까 심도 있게 더 논의해야 되고 제가 다음 질문을 좀 하자면 제가 또 이제 의문이 되는 게 또 있어요. 저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을 주면 이제 전문 뭐 의료법인이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시민 자문단을 설치하는 걸 조례로 못을 박으면 지금 시민 자문단이 지금 여기에 보면 구조에 보면 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자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호의 내용들.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 자문을 할 수가 있어요. 홍보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시민자문단이 자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제가 예를 듭니다. 굿모닝 병원이 이걸 받았어요. 운영을 하는데 그들은 프로페셔널하게 하려고 하는데 시민자문단이 자문을 해서 운영에 관여를 해요. 이게 조금 이 내용이 조금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위탁 사업을 하는 거라면 시민자문단이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이
위탁에 대한 이 대상은 대부분 이제 의료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자문은 비전문가가요. 이런 구조가 지금 조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미묘함이 있습니다, 좀.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그 회의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저희 이제 공모 사업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모 사업 자체는 인구가 정체되는 곳에 필요한 공모 사업이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지만, 안중은 저희 서부는 서평택 쪽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안중 역세권 개발도 있고 화양지구 개발도 있고 계속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공공의 영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장 경제가 좀 퇴보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질 게 좀 오히려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좀 적절한 타이밍에 민간의 영역으로 넘길 건 넘기고 또 더 지원할 건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융통성 있게 움직여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방송. 유정아 의원님. 이게 이제 의원님들의 우려 사항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를 대변한다기보다는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말씀도 드리고, 서부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권역이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통 산후조리라는 것, 출산이라는 것의 특성상 집 근처 그리고 거주하는 곳 반경에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하고, 왜냐하면 가족 그리고 남편 본인의 가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반경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서부 권역 특성상 인프라가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병원이죠. 출산병원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맨 처음 시도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재형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북부 권역을 고민하지 않느냐,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부 권역 쪽에 많이 몰려 있고, 심지어 서부권에 계신 시민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 그 말은 뭐냐면 친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또 서부 권역으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친정이나 이런 시댁 이런 곳들로 많이 또 가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근처에 생기는 경제적인 부가적인 요건들도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이것이 지금 도비 사업을 받아서 매칭을 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평택시 우선 또 서부 지역 주민들 우선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둘 수가 없는데, 향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이 좀 많이 한계가 있잖아요.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우리 12, 100% 혹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곳에 좀 북부 지역이든 혹은 뭐 남부 권역이라고 해도 주변의 상권을 그렇게 저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조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확대되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여튼 드리는 말씀은, 이게 서부 권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좀 내부 규칙이나 어떤 규정을 정할 때 굉장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의도한 거랑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네. 질의 있으신 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